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사원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신고 대상자는 약 157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대상자가 참 많죠. 네. 작년 소득 기준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받아 납부하면 되는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11월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신고에 대해서 실시간 방송을 정사원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중간연합 대상자와 그리고 2020년 기속 개정사항,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끝으로 신고 시 자주 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약 2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중간연합을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완벽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이님, 중간연합 납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11월 5일에 보도자료 참고해서 여기 첨부 파일 있죠? 네. 이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연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로서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네요. 네. 종합소득세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입니다. 단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아니면 중간연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연합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중간연합 고지서 자체도 발송되지가 않았는데요. 중간연합 세액은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2019년 기속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되고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올해 지금 중간연합 때 납부한 금액을 차감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연합 분납 대상자는요, 중간연합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2021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시면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의 종합소득세액 금액의 50%를 납부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간연합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연합 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연합 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납부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서 6월 달까지 가결산을 해서 한번 소득세를 산출을 해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전년도 금액의 30%의 미달이 되기 때문에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연합 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연합 기준금액이 없지만 중간연합 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보기 의무자는 반기결산을 해서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결손이거나 네. 아니면 소득이 없는 복식보기 의무자는 올해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저희 위아고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대상자죠. 네.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 및 납부 기한은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 기한인 11월 30일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2021년 3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아래 요건이 맞아야 돼서요. 요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기준 변경사항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 올해 크게 두 가지가 변경이 되었죠? 네, 맞아요.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서에서 중간연합 추계 신고 사유가 1번 사유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한도가 생겼어요. 네. 첫 번째
변경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제 서식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올해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서에서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 사유를 보면 앞에 세법이 붙었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이라고 표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명칭이 추가가 되었어요. 전년도 서식을 확인하게 되면 전년도에는 굉장히 사유가 짧죠. 네. 이렇게 그냥 전년도 납부할세액이 없었으나 당해년도 중간연합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음.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명칭이 명확하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를 좀 볼까요? 화면 보면서 같이 볼게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 전에는 중간연합 기준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연합 기간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개정 후를 보게 되시면 중간연합 기준금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보기 의무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추계신고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2019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아니면은 결손이면은 아예 신고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조금 많이 신고를 했나 봐요.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올해 서식이 개정이 되면서 중간연합 추계신고 사유에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이라고 따른 복식보기 의무자라는 명칭이 추가되면서 명확하게 하도록 서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변경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소득세법 제47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고요. 기존에는 1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없었어요. 100분의 2에 대해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오른쪽에 파란 글씨 보이나요? 단서가 신설이 되었죠. 다만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도가 있어서 공제 금액을 많이 받았다면 올해는 한도가 2천만 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사원님, 네. 2천만 원 정도 필요경비 받으려면 얼마 정도 수익 금액이 있어야 되죠?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익 금액이 3억 6,250만 원이어야 필요경비가 2천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고액연봉자들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반영되는지 볼까요? 네.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 탭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근로소득금액에 제가 필요경비 2천만 원 초과되는 것처럼 초과되는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3억 7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필요경비가 직접 외부 입력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아마 2,015만 원일 거예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 작성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죠?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이럴 경우에는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수기로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주 오는 질문 좀 볼까요? 네. 잠시만요. 아, 그 전에 제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아서 작성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 탭으로 이동하셔서 총 수익금액이라든지 필요경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상단에 저장 버튼으로 누르신 다음에 저장할게요. 네, 중간연합 추계액 계산 탭으로 이동합니다. 중간연합 추계 신고 사유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종합소득금의 연간 환산액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중간연합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래에 납부세액도 나오게 되고요. 요 안 불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외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자주 오는 질문 하나 더 있죠? 네. 중간연합 추계 신고다 보니까 회계 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 변경해야 되나요?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변경해야 될까요? 변경은 기본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올해 1월에서 6월 달까지 소득 금액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해당하는 서식은 전부 다 외부 입력하는 서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탭에서 다
수익 금액이라든지 필요 경비를 다 외부 입력한 다음에 중간연합 추계액 계산을 작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 달까지 소득 금액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쪽에 있는 장부를 가지고 1월에서 6월 달까지 가결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소득 금액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객사의 경우에만 회계 기간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을 안 해봐도 된다면 굳이 회계 기간을 자를 필요는 없겠네요. 네. 다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저장 버튼 꾹 눌러야 되고요. 저장을 하고 마감 버튼이 있어요. 네. 마감을 누르게 되면은 첨부되는 서식이 이렇게 두 개가 뜰 건데 이 해당하는 서식은 딱 두 개만 첨부가 되죠. 네.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서 하나랑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 산출 근거 이렇게 서식 두 개만 첨부가 되는데 이것도 첨부가 두 개만 된다고 해서 문의가 있죠. 네, 맞아요. 중간이납 추계액 신고서는 지금 마감을 눌렀을 때 띄워지는 제출 서식 두 가지만 첨부가 됩니다. 간혹 표준재무제표가 첨부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공동분배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있는데요. 중간연합 추계 신고 사유는 이 두 가지 서식만 첨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 작성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마감 버튼을 누르겠죠. 네. 마감을 해서 신고서가 문제가 없다면 정상 마감이 될 거고 서식 왼쪽에 마감이라고 빨간 색깔 글씨가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 제출해야겠죠. 네. 홈택스 제출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전자신고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하는 메뉴 들어가면 마감된 데이터 바로 떠요. 네. 그래서 제출하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제작 버튼이 있습니다. 제작을 누르면 암호 넣는 창이 뜰 거고 암호 입력한 다음에 파일을 생성을 하면 돼요. 해당하는 파일은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제출하는 경로 따로 있죠. 네. 제출한 다음에 신고 완료하시고 신고 다 끝나면 납부서까지 출력해서 납부하면은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신고서는 다 끝이 난 거죠. 그 납부서는 프로그램에서도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중간연합 쪽에 보면은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중간연합 납부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간연합 납부서 탭으로 바로 이동이 되면서 오른쪽 상단에 세로 블록이 버튼을 눌러서 재집계를 한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아래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작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저건 뭔가요? 이거는 위하고만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인데요. 네. 마우스를 갖다가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기능 같은데 네. 어디서 불러오는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금액 어디서 불러온지 궁금하다 그러면 파란 색깔 글씨 클릭해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때는 되게 유익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자주 오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중간연합 시 결손인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아, 이것도 진짜 문의가 많아요. 네. 결손일 경우에 여기 지금 11번 중간연합 기간까지의 종합소득 금액란에 결손인데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데 네. 프로그램에서 반영되는 것 좀 같이 볼까요? 네. 먼저 작성 순서는 종합소득 금액 산출 근거 탭에서 작성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해당하는 탭에서 금액을 입력을 할 때 제가 결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로소득은 좀 삭제를 할게요. 네. 이게 필요경비에 제가 6천만 원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음수로 표시되면서 마이너스 1천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지만 네. 하단에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공제명세서에서는 결손금 공제 후 소득 금액이 공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중간연합 추계 계산 탭에서 다시 세로 블록이 한번 할게요. 네. 어떻게 금액이 반영이 되는지 이렇게 해당하는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음수로 공란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일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면 돼요. 인쇄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작성 요령이라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란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란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 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0원, 그러니까 결국엔 공란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해당하는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에서 음수가 나왔다고 소득금액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면 변환할 때 오류가 발생하죠. 네, 맞아요. 신고를 이대로 하게 되면은 홈택스 변환 시 변환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중간연합 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연간 환산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발생하죠. 네. 이번에는 홈택스의 전자신고 파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국세청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료실에 2020년 소득세 중간연합 전자신고 변환 파일 설명서가 있어요. 네. 해당하는 설명서에 밑에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여기에 7번 중간연합 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 산출 근거의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공제액 명세서 양식의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합계와 일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아까 인쇄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합소득금액 산출 근거 탭에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공제 명세서에 있는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이거는 결손일 때는 약간 0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었죠. 네. 해당하는 금액은 0이고 이 해당하는 금액과 중간연합 추계액 계산에 있는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러오기만 한다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란은 공란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면 홈택스에서 제출할 때 오류 없이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납부할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인 걸로 아는데 납부 금액이 나온다는 문의예요. 네, 그 문의도 제가 직접 입력하면서 정말 프로그램에서 납부 금액이 나오는지 좀 볼까요? 네. 납부 금액이 한 30만 원 미만으로 나오려면은 금액이 작아야겠죠? 네. 수익 금액 500만 원에 필요경비 100만 원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 누른 다음에 중간연합 추계액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48만 원이 나오면서 거기에 50%인 금액이 24만 원이네요. 네. 정말 30만 원 미만인데도 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보도자료에 있었죠. 네. 30만 원 미만이면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4만 원을 표시해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납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쪽에 문의를 주세요. 정사원님,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에 대한 정확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마감을 할 때 전화번호 필수값 누락이라고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전화번호는 어디에 기입을 해야 될까요?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서에 아무리 둘러봐도 전화번호 입력하는 란이 따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전화번호는 회사 등록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메인 화면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회사 등록 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회사 등록 개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 클릭하게 된다면 하단에 대표자 정보란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해당하는 란에 입력을 한다면 네. 오류 없이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마지막 질문이죠? 네. 다음 질문은 변환 오류인데요. 신고 사유가 2인 경우 중간연합 기준의 0은 60만 원 이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라고 발생해요. 네, 그 해당하는 오류는 중간연합 추계 신고 사유가 2번일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네. 이 해당하는 2번은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죠. 네. 그런데 오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연합 기준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전년도에 1월에서 12월 달까지 납부한 금액이 6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예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 자체도 발송을 하지 않죠. 네. 그런데 성실한 이제 납세자님이 이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아예 전자신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파일 설명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색 부분 보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연합 추계액 신고 헤더에 14번 중간연합 추계 신고 사유가 2인 경우 중간연합 기준액이 6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불가.
아까 하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 오류 날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주 오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 저희 메인 화면에 보게 되면 하단의 공지사항에 자주 묻는 질문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업로드 해드렸어요. 네. 해당하는 공지사항을 확인하면은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는 영상의 문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해놨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 영상 바로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 바로 위 스튜디오로 이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질문과 답변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해당하는 영상 가지고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 오른쪽 상단에 지금 물음표 버튼 있죠.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온라인 문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의하기 버튼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문의하기 하시면은 빠른 답변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능 활용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 기속 종합소득세 중간연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사용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서 건강을 지켜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